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지엔터 발표 시작하겠고 제목은 사랑의 아추핑 실적도 살리고랑 해, 사랑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팀장 원종민이고 팀원으론 강유민님, 김수현님, 김하연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한 리포트 하고요. 목표 주가는 10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유민님이 발표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일단 삼지엔터가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가 추이는 어떤지 이런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엔터는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IP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글로벌 배급,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종합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 국내 매출 추이 왼쪽 보시면은 현재 거의 900억의 매출을 기록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매출 원가율 및 판관 비율도 24년 3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90%에 육박했는데 4분기 들어가자마자 거의 60%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캐치티니핑은 23년도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24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제품 구매에 캐릭터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기아 타이거즈 이외에도 CU, 롯데 웰푸드, 현대차 등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지엔터는 중국, 일본으로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중국에서 티니핑을 첫 회 방영을 시작했고요. 중국 OTT에서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두 개로 나눠놨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24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삼지엔터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삼지엔터 측면에서는 외형 성장을 위해서 신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 이제 게임, 패션 사업부는 비주력 사업군으로 24년도부터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패션 쪽에 남아있던 재고가 거의 80억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에 사랑의 아추핑 영화가 정말 대흥행을 하면서 패션 재고도 전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망 내재화도 진행을 했는데요. 23년 9월 이전까지는 삼진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외주 업체에다가 맡겼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진도 떼이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유통망 내재화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판관 비율과 매출 원가율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게 티니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티니핑은 시즌마다 새로운 티니핑이 추가되는 구조로 현재 총 138종의 티니핑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 IP는 되게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OSMU 전략을 최적화된 IP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오로라핑 MD 상품 출시 이후 품절 대란으로 인해서 정가 5만원의 제품이 중고거래가에 20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지엔터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 키는 사랑의 핫쇼핑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8월 개봉한 극장판 사랑의 핫쇼핑은 티니핑 인지도의 폭발적인 확장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파 윈터가 OST에 참여하면서 이제 팬덤의 연령층도 확장이 되고 소비 유입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사랑의 핫쇼핑 시즌2도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지도 상승과 매출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핫쇼핑 이외에도 동사는 로봇 IP인 메탈카드봇, 미니특공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실제 구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IR 문의 결과 올해 어린이날 시즌 MD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0%나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시캡도 동사의 IP 중 하나인데요. 이는 티니핑보다는 약간 더 높은 연령대인 초등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IP로 티니핑 시즌 1과 유사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밸류에이션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산리오의 길을 따라가자입니다. 산리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 기업으로 OSMU 즉 원소스를 통해서 멀티유즈 즉 이제 하나의 I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서 21년부터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IP 기반 라이선스 사업이 흥행을 하면서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에 비해서 마진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리오가 수익성을 강화하고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지금 현재 티니핑이나 메탈카드봇 그리고 위시캣 같은 IP를 통해서 글로벌 IP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 이제 해외 성장 기대감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이나 일본으로는 현재 MD 같은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가드봇 런칭 첫날 이제 중국 OTT에서 컨텐츠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다른 타 1군 플랫폼에서 티니핑이나 메탈카드봇이 각각 1,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으로 글로벌 팬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부터 광저우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지금까지는 외주를 맡겼던 이제 유통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유통 구조를 직접 통제하면서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본부터 북미, 인도네시아까지 글로벌로 확장 진행을 예정 중인 삼지엔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즌 2까지 방영을 하였고요. 올해 6월에 이제 시즌 3를 방영을 할 예정이고, 현재 지금 MD 제품 같은 경우도 1,2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 중입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라이선스 시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식 진출할 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현재 키즈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7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출 추정, 비용 추정 그리고 피어그룹 선정 논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랑 이제 해외 그리고 기타 제품으로 나눠서 매출 추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라이선스 같은 경우로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추정을 진행하였고, 국내에서는 이제 캐치티니핑, 미니특공대, 메탈카드봇, 위시캣 총 4가지 IP로 구분해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의 문의 결과 티니핑 매출 비중이 90%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90%로 추정을 하고 이제 매출 추정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해줬고요. 저희가 매출 추정에서 국내에서 가장 깊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SM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하츠투하츠와 컴백 일정에 맞춰서 저희는 매출 추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 콜라보 제품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예전 산리오가 NCT와 콜라보를 진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NCT와 하츠투하츠를 동급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70%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티니핑 극장판 시즌2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IR 문의 결과 이때 개봉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년 1분기에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극장판이 개봉되었던 3분기 때 라이센스가 바로 반영되는 것을 그 증가율을 적용해서 추정을 해줬고, 제품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줘서 117% 증가율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영화가 나온 전분기 대비 강소율을 적용하여서 계절성에 맞춰주었습니다. 네, 그 외에 IP들도 똑같이 성장을 한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25년, 26년 미니특공대는 티니핑보다 매출 비중이 낮기도 하고 메탈가드봇으로 저희는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망부시장 CAGR을 사용하였고, 메탈카드봇은 과거 미니특공대 연평균 성장률 26%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시캣 같은 경우는 동사의 주력 IP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IP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티니핑과 비슷하기도 하고, 연령층이 이제 티니핑 4세에서 7세보다 이제 초등학생 연령층으로 TAM을 높여간다고 저희는 추정을 해서 티니핑 2기 시작인 21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SKU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37% 적용을 해줘서 티니핑 매출 증가율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90%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줬습니다. 똑같이 적용은 아니고요. IP가 3개 나가 있기 때문에 캐시티니핑, 미니특공대, 메탈카드보 3개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어린이날도 있고 현재 샤오용슈를 보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중국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21년부터 25년까지의 시기 매출 증가율의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3분기와 4분기는 중국 계절성을 반영하여서 평균 감소율을 적용해줬고요. 26년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기에 계절성 반영해줬고 국내에서 피니핑 22년, 24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서 중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메탈카드봇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도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 일본에만 PTTNP 진출을 했는데 현재 이제 북미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사업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는 좀 실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없기 때문에 25년, 26년 매출액 추정을 23년, 24년에 중국 법인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기타 매출은 다음과 같고요. 총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판관비는 고정비와 변동비 비용 추정 설명드리면 매출원가 판관비 나눠서 추정했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논리를 추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통망 내재화를 통해서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아래와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피어 그룹을 왜 산리오만을 선택할 수 없게 됐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산리오 매출 비중에서 이제 라이센스와 제품 비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상향에 저희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왜 다른 타 기업을 해외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으로 잡지 않았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 반다이 남코 같은 경우도 포켓몬 IP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는 토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라이센스가 아닌 디지털 부분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줬고 국내 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코닉스는 그 잔망루피나 뽀로로 IP를 갖고 있는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일 뿐만 아니라 현재 뽀로로 IP 지분 구조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피어 그룹으로 선정할 수 없었고 영실업이나 손오공 같은 경우도 23년, 24년 계속된 탑라인 역성장으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에 그대로 피어로 적용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외 피어 그룹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자체 IP를 갖고 있는 그리고 동사의 매출 특성과 비슷한 일본 애니메이션 기업 산리오로 기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피어 PER 밸류에이션을 사용하였고 현재 산리오의 실적 개선 및 라이센스 매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된 시기인 22년 회계년도 22년부터 PER을 적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주가 설정을 하였을 때 FI 22년 이후 산리오 12개월 선행 PER 평균 멀티플 35배에서 20%를 할인해준 28배를 적용하여서 동사의 타겟 PER로 선정을 하였고 목표 주가 103,000원, 업사이드 포텐셜 30.7%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냥 IR 문의 Q&A고요. 네, 감사합니다.